어느 노인의 뼈 때리는 인생 조언. 작년 가을, 저는 작은 마을의 오래된 서점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한가로이 책을 읽고 계시다가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건 사랑을 얼마나 나눴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곤 하죠. 이 강연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인간, 관계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사랑은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또는 연인과의 로맨틱한 관계 등이죠.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도 이를 강조해왔어요. 그들은 사랑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만드는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강연을 통해 여러분도 사랑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고 일상에서 더 많이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자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강연이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삶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난 한 작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책을 고르다가 아주 특별한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그 책은 어느 평범하지 않은 인물의 일기였는데 그의 글에서 난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그 일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모든 경험을 통해 삶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나도 비슷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삶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그는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정의한다고 봤어요. 이 말은 즉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상황이 공정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이어서 삶의 불공정함 속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어요.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겪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은 사람이에요. 그는 삶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봤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또한 슬라보의 지젝 같은 현대 철학자는 삶의 모순과 부조리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탐구했죠. 마지막으로 인도의 영적 지도자 스리 아우로빈도는 내면의 발전을 통해 외부 세계의 불공정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깊은 명상과 영적 수련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어려움을 초월하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대요. 이 내면의 평화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줘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보면 삶의 불공정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비록 삶이 때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삶의 가치를 찾아내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대부분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치유됩니다. 몇 해 전, 작은 마을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오래된 책을 펼치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책에는 한 은퇴한 교사가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적어 놓았더군요. 그 문장이 마음에 와닿아서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처를 입었을 때 그 고통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지요. 하지만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쿠블러로스가 말했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슬픔과 상실을 점차 받아들이게 돼요.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기 시작해요.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 대해 깊이 연구했어요. 그는 시간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아낼 수 있어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현대 심리학자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상처에 직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마주하며 그 속에서 교훈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고통들도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 수 있죠. 인도의 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결국에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시간이 갖는 치유의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상처가 아프고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그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는 더욱 단단해지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시간의 치유력이 주는 교훈이에요. 세 번째로, 충분히 준비하고 나면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신을 맡겨보세요. 얼마 전 한 작은 서점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자신이 오랫동안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를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해요. 충분히 준비하고 나면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그 의미를 좀 더 풀어보고 싶어요. 첫째로, 왜 준비가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려면 그 일에 대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습관을 들여야 해요. 이런 준비가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과 반응을 이끌어줄 거예요.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는 조금 편하게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삶은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가 준비한 대로 잘 행동하고 나머지는 세상의 흐름에 맡기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플로우 상태라고 해요. 미아이 칙센트미아이는 이 상태를 완전히 몰입하는 상태라고 했는데, 이런 상태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하고 나서는 걱정을 덜고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일들이 흘러가게 해보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느끼고 삶의 여러 도전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어요. 준비와 자연스러운 흐름의 조화는 우리가 유연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매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제거하십시오. 불필요한 물건들은 부담이 됩니다. 얼마 전에 경험한 일이 생각나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집을 대대적으로 청소하면서 먼지가 쌓인 오래된 상자 속에서 고등학교 시절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 일기장을 넘기다 보니
젊은 날에 저는 정말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더군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많은 물건들 중 진짜 중요한 것은 극히 일부였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모두 제거하라는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을 둘러싼 물건들. 이것들이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분이나 생산성이 크게 달라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일본의 정리 전문가 코노마리는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도 정리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하죠. 진짜로 필요한 것만 남기면 우리의 삶도 훨씬 단순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져요. 이건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머릿속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을 때 그게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결정하기도 힘들게 하잖아요. 윌리엄 제임스는 이를 의식의 흐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에만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불필요한 생각이나 걱정을 덜어내면 우리는 좀 더 명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 주변의 잡동사니를 치우고 불필요한 정보나 활동을 줄이면 스트레스가 줄고 우리의 행복감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이는 또한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마지막으로 간단한 실용적 조언을 드리자면 가끔씩은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것도 좋아요.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 같은 디지털 공간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정보와 요구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을 나눴는지입니다. 지난 봄, 제가 좋아하는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때 공원을 청소하시는 한 노인분이 저에게 다가와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을 나눴는지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먼저 사랑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사랑을 인생의 중요한 발달 과제 중 하나로 봤어요. 그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죠. 이는 사랑이 단순히 좋은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줍니다. 플라톤은 사랑에 대해 좀 더 철학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는 사랑이 영혼의 교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봤죠. 이런 교감은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더 풍부해지고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죠. 현대 사상가 중에는 알랭 드 보통이 있어요. 그는 사랑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며 인내하는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가족, 친구, 심지어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것이기도 해요.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지원하고 각자의 성장을 돕고 결국에는 사회 전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여하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이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을 나누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을 나누며 보내세요. 얼마 전 제가 좋아하는 해변을 거닐고 있었어요. 해변에는 조개 껍데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그 중 하나를 주워 들고 바다를 바라보며 갑자기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을 나눴는지입니다. 그때는 그저 아름다운 말로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깊이 깨닫게 되더군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사랑을 얼마나 나눴느냐는 거예요. 이건 돈이나 성공, 명성과는 다른 것이죠. 사랑은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꽃피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은 많은 형태로 나타나죠. 가족과의 따뜻한 애정, 친구와의 깊은 우정, 또는 연인과의 로맨틱한 관계에서조차도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현대 심리학자들도 사랑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요. 그리고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사랑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말해왔죠. 사랑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랑을 나누세요. 사랑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우리 모두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귀중한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느 노인의 뼈 때리는 인생 조언. 작년 가을, 저는 작은 마을의 오래된 서점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한가로이 책을 읽고 계시다가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건 사랑을 얼마나 나눴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곤 하죠. 이 강연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인간, 관계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사랑은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또는 연인과의 로맨틱한 관계 등이죠.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도 이를 강조해왔어요. 그들은 사랑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만드는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강연을 통해 여러분도 사랑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고 일상에서 더 많이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자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강연이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삶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난 한 작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책을 고르다가 아주 특별한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그 책은 어느 평범하지 않은 인물의 일기였는데 그의 글에서 난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그 일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모든 경험을 통해 삶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나도 비슷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삶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그는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정의한다고 봤어요. 이 말은 즉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상황이 공정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이어서
삶의 불공정함 속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어요.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겪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은 사람이에요. 그는 삶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봤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또한 슬라보의 지젝 같은 현대 철학자는 삶의 모순과 부조리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탐구했죠. 마지막으로 인도의 영적 지도자 스리 아우로빈도는 내면의 발전을 통해 외부 세계의 불공정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깊은 명상과 영적 수련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어려움을 초월하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대요. 이 내면의 평화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줘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보면 삶의 불공정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비록 삶이 때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삶의 가치를 찾아내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대부분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치유됩니다. 몇 해 전 작은 마을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오래된 책을 펼치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책에는 한 은퇴한 교사가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적어 놓았더군요. 그 문장이 마음에 와닿아서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처를 입었을 때 그 고통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지요. 하지만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쿠블러로스가 말했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슬픔과 상실을 점차 받아들이게 돼요.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기 시작해요.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 대해 깊이 연구했어요. 그는 시간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아낼 수 있어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현대 심리학자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상처에 직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마주하며 그 속에서 교훈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고통들도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 수 있죠. 인도의 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결국에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시간이 갖는 치유의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상처가 아프고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그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는 더욱 단단해지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시간의 치유력이 주는 교훈이에요. 세 번째로 충분히 준비하고 나면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신을 맡겨보세요. 얼마 전 한 작은 서점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자신이 오랫동안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를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해요. 충분히 준비하고 나면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그 의미를 좀 더 풀어보고 싶어요. 첫째로, 왜 준비가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려면 그 일에 대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습관을 들여야 해요. 이런 준비가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과 반응을 이끌어 줄 거예요.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는 조금 편하게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삶은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가 준비한 대로 잘 행동하고 나머지는 세상의 흐름에 맡기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플로우 상태라고 해요. 미아이 칙센트미아이는 이 상태를 완전히 몰입하는 상태라고 했는데, 이런 상태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하고 나서는 걱정을 덜고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일들이 흘러가게 해보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느끼고 삶의 여러 도전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어요. 준비와 자연스러운 흐름의 조화는 우리가 유연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매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제거하십시오. 불필요한 물건들은 부담이 됩니다. 얼마 전에 경험한 일이 생각나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집을 대대적으로 청소하면서 먼지가 쌓인 오래된 상자 속에서 고등학교 시절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 일기장을 넘기다 보니 젊은 날에 저는 정말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더군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많은 물건들 중 진짜 중요한 것은 극히 일부였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모두 제거하라는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을 둘러싼 물건들. 이것들이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분이나 생산성이 크게 달라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일본의 정리 전문가 코노마리는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도 정리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하죠. 진짜로 필요한 것만 남기면 우리의 삶도 훨씬 단순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져요. 이건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머릿속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을 때 그게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결정하기도 힘들게 하잖아요. 윌리엄 제임스는 이를 의식의 흐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에만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불필요한 생각이나 걱정을 덜어내면 우리는 좀 더 명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 주변의 잡동사니를 치우고 불필요한 정보나 활동을 줄이면 스트레스가 줄고 우리의 행복감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이는 또한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마지막으로 간단한 실용적 조언을 드리자면, 가끔씩은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것도 좋아요.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 같은 디지털 공간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정보와 요구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을 나눴는지입니다. 지난 봄, 제가 좋아하는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때 공원을 청소하시는 한 노인분이 저에게 다가와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을 나눴는지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먼저, 사랑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사랑을 인생의 중요한 발달 과제 중 하나로 봤어요. 그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죠. 이는 사랑이 단순히 좋은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줍니다. 플라톤은 사랑에 대해 좀 더 철학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는 사랑이
영혼의 교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봤죠. 이런 교감은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더 풍부해지고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죠. 현대 사상가 중에는 알랭 드 보통이 있어요. 그는 사랑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며 인내하는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가족, 친구, 심지어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것이기도 해요.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지원하고 각자의 성장을 돕고 결국에는 사회 전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여하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이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을 나누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을 나누며 보내세요. 얼마 전 제가 좋아하는 해변을 거닐고 있었어요. 해변에는 조개 껍데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그 중 하나를 주워 들고 바다를 바라보며 갑자기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을 나눴는지입니다. 그때는 그저 아름다운 말로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깊이 깨닫게 되더군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사랑을 얼마나 나눴느냐는 거예요. 이건 돈이나 성공, 명성과는 다른 것이죠. 사랑은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꽃피워요.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은 많은 형태로 나타나죠. 가족과의 따뜻한 애정, 친구와의 깊은 우정, 또는 연인과의 로맨틱한 관계에서조차도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현대 심리학자들도 사랑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요. 그리고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사랑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말해왔죠. 사랑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랑을 나누세요. 사랑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우리 모두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귀중한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어느 노인의 뼈 때리는 인생 조언. 작년 가을, 저는 작은 마을의 오래된 서점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한가로이 책을 읽고 계시다가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건 사랑을 얼마나 나눴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모든 것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곤 하죠. 이 강연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인간, 관계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사랑은 많은 형태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또는 연인과의 로맨틱한 관계 등이죠.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도 이를 강조해왔어요. 그들은 사랑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만드는지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이 강연을 통해 여러분도 사랑을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깊이 느끼고 일상에서 더 많이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자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강연이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들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끌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삶이 항상 공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난 한 작은 도서관에서 우연히 책을 고르다가 아주 특별한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그 책은 어느 평범하지 않은 인물의 일기였는데 그의 글에서 난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그 일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모든 경험을 통해 삶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나도 비슷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삶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그는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정의한다고 봤어요. 이 말은 즉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상황이 공정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이어서 삶의 불공정함 속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어요.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겪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은 사람이에요. 그는 삶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봤어요. 이렇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발전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또한 슬라보의 지젝 같은 현대 철학자는 삶의 모순과 부조리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탐구했죠. 마지막으로 인도의 영적 지도자 스리 아우로빈도는 내면의 발전을 통해 외부 세계의 불공정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깊은 명상과 영적 수련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어려움을 초월하는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대요. 이 내면의 평화는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줘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보면 삶의 불공정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비록 삶이 때때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삶의 가치를 찾아내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대부분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치유됩니다. 몇 해 전, 작은 마을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오래된 책을 펼치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책에는 한 은퇴한 교사가 적어놓은 메모가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적어놓았더군요. 그 문장이 마음에 와닿아서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좀 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상처를 입었을 때 그 고통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지요. 하지만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쿠블러로스가 말했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슬픔과 상실을 점차 받아들이게 돼요.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기 시작해요.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 대해 깊이 연구했어요. 그는 시간을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그 속에서 배움을 찾아낼 수 있어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현대 심리학자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상처에 직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것을 마주하며 그 속에서 교훈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고통들도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 수 있죠. 인도의 철학자 크리슈나무르티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결국에는 내면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시간이 갖는 치유의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상처가 아프고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그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는 더욱 단단해지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시간의 치유력이 주는 교훈이에요. 세 번째로, 충분히 준비하고 나면 자연스러운 흐름에 자신을 맡겨보세요. 얼마 전 한 작은 서점에서 우연히 만난 노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자신이 오랫동안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를 여행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해요. 충분히 준비하고 나면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겨보세요.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그 의미를 좀 더 풀어보고 싶어요. 첫째로, 왜 준비가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하려면 그 일에 대해 충분히 준비를 하고 습관을 들여야 해요. 이런 준비가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과 반응을 이끌어줄 거예요.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는 조금 편하게 자연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것이 중요해요. 마치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삶은 시간과 함께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리가 준비한 대로 잘 행동하고 나머지는 세상의 흐름에 맡기는 거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플로우 상태라고 해요.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 상태를 완전히 몰입하는 상태라고 했는데, 이런 상태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고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하고 나서는 걱정을 덜고 순간순간을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일들이 흘러가게 해보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느끼고 삶의 여러 도전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어요. 준비와 자연스러운 흐름의 조화는 우리가 유연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매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제거하십시오. 불필요한 물건들은 부담이 됩니다. 얼마 전에 경험한 일이 생각나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집을 대대적으로 청소하면서 먼지가 쌓인 오래된 상자 속에서 고등학교 시절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 일기장을 넘기다 보니 젊은 날에 저는 정말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더군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많은 물건들 중 진짜 중요한 것은 극히 일부였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모두 제거하라는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을 둘러싼 물건들. 이것들이 우리의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분이나 생산성이 크게 달라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일본의 정리 전문가 코노마리는 집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도 정리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말하죠. 진짜로 필요한 것만 남기면 우리의 삶도 훨씬 단순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져요. 이건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머릿속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을 때 그게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결정하기도 힘들게 하잖아요. 윌리엄 제임스는 이를 의식의 흐름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에만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불필요한 생각이나 걱정을 덜어내면 우리는 좀 더 명확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 주변의 잡동사니를 치우고 불필요한 정보나 활동을 줄이면 스트레스가 줄고 우리의 행복감과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해요. 이는 또한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마지막으로 간단한 실용적 조언을 드리자면 가끔씩은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것도 좋아요.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 같은 디지털 공간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정보와 요구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5번째로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을 나눴는지입니다. 지난 봄, 제가 좋아하는 작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때 공원을 청소하시는 한 노인분이 저에게 다가와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을 나눴는지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먼저 사랑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사랑을 인생의 중요한 발달 과제 중 하나로 봤어요. 그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때 진정으로 행복해지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죠. 이는 사랑이 단순히 좋은 감정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줍니다. 플라톤은 사랑에 대해 좀 더 철학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는 사랑이 영혼의 교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봤죠. 이런 교감은 우리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더 풍부해지고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죠. 현대 사상가 중에는 알랭 드 보통이 있어요. 그는 사랑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며 인내하는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고 말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보죠. 사랑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가족, 친구, 심지어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것이기도 해요. 사랑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지원하고 각자의 성장을 돕고 결국에는 사회 전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여하죠.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랑이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근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을 나누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을 나누며 보내세요. 얼마 전 제가 좋아하는 해변을 거닐고 있었어요. 해변에는 조개 껍데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그 중 하나를 주워 들고 바다를 바라보며 갑자기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을 나눴는지입니다. 그때는 그저 아름다운 말로만 들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깊이 깨닫게 되더군요.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사랑을 얼마나 나눴느냐는 거예요. 이건 돈이나 성공, 명성과는 다른 것이죠. 사랑은 우리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꽃피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은 많은 형태로 나타나죠. 가족과의 따뜻한 애정, 친구와의 깊은 우정, 또는 연인과의 로맨틱한 관계에서조차도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현대 심리학자들도 사랑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요. 그리고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사랑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부분이라고 말해왔죠. 사랑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은 사랑을 나누세요. 사랑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우리 모두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귀중한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